오늘은 2025년 5월 15일입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저는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꼭 변한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까지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지금보다 나아지겠지 하는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항상 힘을 내게 됩니다. 여러분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항상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걷고 가려는 의지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최근 들어서 대선 전국에 들어섰는데요. 대선이라고 그러면 제가 나이가 56세인데 아직도 젊은 총각 같은 사람인데, 바라보는 사람이라고는 뭐 일제 침략자의 아줌마, 할머니, 할아버지 그냥 바라보면 괜찮은데 막 일제시대를 생각하면서 조선인데 하듯이 하니까 참 힘듭니다. 요새는 또 10대부터 무슨 놀이개처럼 이렇게 대하는 것이 참 기가 막힌데, 선거가 그들을 굉장히 강력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정치에 관심이 없었습니다만은 2004년도경부터 김대중 대통령 자택을 가서 하소연도 하고 한 두 가지 주제로 그냥 무턱대고 담벼락에 대고서 하소연을 드렸었는데, 우리 좀 살만한 직장에 다닐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두 번째는 저도 좀 장가 좀 가고 싶습니다. 결혼 좀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뭐 그에 대한 답은 못 들었습니다. 다른 뭐 전쟁 6.25 영웅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74년 역사 기록물, 박정희 대통령 역사 기록물에서 본 것을 말씀드렸더니 바로 잡아주시기도 하셨는데, 그것이 최초이자 마지막이었는데 그 후에도 한번 말씀을 하시긴 했는지 잘 못들었어요. 도서관에 계실 때 워낙 목소리가 크시기 때문에 안에서 말씀하시는 게 밖에까지 들렸거든요. 그래서 들었었는데 나중에 뭐 악수 따고 촬영도 다른 사람이 하기도 그랬는데, 어쨌든 평범한 사람, 저는 평범한 사람인데요. 일제 토착외구들이 친일파들이 저를 비웃습니다. 평범하지가 않다. 나는 이미 패배한 인생이다. 집이 있냐, 돈이 있냐, 뭐 애인이 있냐, 아들이나 딸이 있냐, 그냥 그렇게 늙어서 죽을 사람, 실패한 엑스다 하면서 그렇게 놀려대는데, 10대들이 뭐 남녀간의 그 어떤 성장기 때에 나를 샘플로 보고서 막 장난질하고 나쁜 말도 하고 많이 하는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생각하신 평민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큰 부를 바라지 않아도 소박하게 근면상시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과 가정을 이루고 아이도 낳고 부모님께 효도하여서 손주 재롱도 보여드리고 기쁨을 드리는 그런 것이 평민의 소박한 인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도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러나 저들은 그런 평범한 평민의 마음, 평민의 민심을 굉장히 격파하는 어떤 그 스트레스 해소용 하나의 막타 정도밖에 안 본다는 게 현실입니다. 아마 제 이전의 세대에도 그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만, 참 슬픈 일이죠. 어느 곳가나 평등하게 소박한 평민으로서 동등하게 살자고 정치 제도도 만들어보고 사회 규범도 만들어보고 실시도 해보고, 그 과정에서 많은
피도 흘리고 사회 변혁도 이루고 개혁도 이루어지고 했습니다만 우리나라의 현재 평민의 민심은 그렇게 뭐 순탄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대통령께서 살아계실 때는 이런 뭐 전자전이나 생화학 무기로 인한 대장의 고통과 살상은 없었던 거로 제압니다만 소수의 사람 지금은 대규모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어떻게 지속되는지를 정말 가슴 아픈 일입니다만 제가 해결해 보려고 많은 노력을 했는데요. 혼자서는 영구적입니다.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이런 어렵고 힘든 악마적인 어두운 세상을 물리치고 좀 더 인간답게 소박한 평민의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잘 살아보려고 저들이 저럴 수 있는 것은 돈이 많아서인데 뭐 전범 국가이어서 남의 3천만 명의 돈을 뺏어가지고 근무를 바꿔서 달러를 받고 저렇게 헌신 걱정 없이 인생을 인간 사냥하면서 삽니다만은 저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돈 좀 벌어볼 수 없을까 해서 경제에 관심을 많이 가져보려고 했는데 삼성 이재용 씨 또 법정에서 말도 걸어보고 답도 듣고 하는데 며칠 전에 또 경제 5단체장이 만나서 유력 대통령 후보 한 달, 한 15일 보름 정도 지나면은 대통령대에 있었겠네요. 근데 그분이 참석하신 상공회의소 회장하고의 여러 분이 모여서 경제를 논하고 우리 경제를 발전시키고 우리 소박한 평민의 마음을 어떻게든지 만족시켜 보려고 들어가신 분들이 모여서 무슨 말씀 하시는 거 봤는데 비공개 장면으로 처리가 됐어요. 한겨레에서는 비공개 장면을 어떻게 촬영을 해가지고 공개를 했어요. 공개된 걸 내용을 보면 이재명 씨가 최태원 상공회의소 회장하고 하는 말이 있는데 최태원 씨가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 휴대폰 유명한 회사인데 군사 위성도 갖고 있고 근데 그분이 우리하고는 좀 정서도 다르고 헌법적인 차원에서 문제가 많고 위헌적인 소지가 있고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문제는 이재명 씨가 그에 대해서 맞장구치를 친다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저는 그분이 그러지 말았으면 좋겠는데 그분이 그때 정신이 좀 없으셨는가 싶어요. 뭐 귀가 죽었나 뭐 경제인들에게 잘 보여야 우리 평민도 살릴 수 있다는 어떤 비굴한 수밖에 없는 굴욕적인 정치거래 정치경제 결례 같은 것을 할 수밖에 없었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만 어쨌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것은 다른 문제 가지 못하고 진심이 아니었으길 바라고 앞으로 국정을 맡게 되면은 국가를 통치적으로 조정하는 사람으로서 발로 잡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나라의 경제는 어렵기 때문에 고급 인재를 한 500만 명을 영입을 해서 우리나라의 경제의 규모를 일본과 함께 빅텐트를 치자는 거죠. 일본 경제와 한국 경제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서 함께 끌고 나가야 우리나라가 발전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과연 이득이 되는 것인지 이적질을 하는 것은 아닌지 이런 우려가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 인재를 양성해야 되는 것이 실제인데 지금 젊은이들이 없어서 결혼도 못하고 아이도 없고 해서 국방도 문제가 되고 경제 인력도 지속적으로 감소가 되고 치명적인데 그 상황에서 우리 부동산 경제를 살리고 집도 살 수 있도록 가격도 현실화하고 또 노동임금도 현실화하고 노사 간에 협력을 할 생각은 안 하고 우리의 주적인
역사적으로 조직이고 지금도 그렇고 결코 본받을 수 없는, 세계적으로 볼 때 악의 축 같은 그런 일본 정치계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이것은 참 어이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젊은이 500만 명을 아예 포기를 하겠다는 거죠. 지원도 하지 않겠다. 교육도 시키지 않겠다. 아예 기대를 하지 않겠다. 집을 사든 결혼을 하든 아무 관심 없다는 거에 기저의 생각이 나타난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걸 표시하고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적어도 대통령이라는 사람은 국가 전체를 위해야 된다고 스스로 경상도전라도 다니면서 박정희면 어떻고 김대중이면 어떠냐, 시대에만 갖다 쓰는 것이다, 이것이 실용주의다 해놓고도 우리를 잡아주기로는 일제히 500만 명을 되지 않은 노래 동의를 한다는 그런 말실수 같은 말을 한 거 참으로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바로 잡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아마 바로 잡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께서도 강력하게 우리 미래 젊은이, 우리 인생을 주권자로서 행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유력한 사람 당에서 당이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여성 정책이 없다고 그래요. 저는 무엇보다 55세 노총각으로서 여성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는데 가질 수가 없어요. 지금 20대에 결혼을 해서는 30년 전에 결혼했어야 하는데 지금 30년 전 인생이 반이 가고서 지금 노후가 되고 있는 사람인데 이 여성 정책이 없어요. 과거에는 남녀평등, 이후 여사님은 일제에 압제하여서 유린을 당하고 결혼도 못하고 호초로 살다가 사슴자를 낳기도 하고 아주 고통스러운 말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혼인신고하자고 그 여성운동을 캠페인을 펼치고 하셨던 훌륭하신 분인데 그 후에도 많은 자선사업도 주도하시고 계시던데 그 여성은 굉장히 우리 남성의 인생에서 중요한 존재입니다. 제가 모든 세계의 3분의 1, 3분의 2 이상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나라는 그래도 일본보다 낫지만은 좀 미흡한 면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반대로 여성이 또 과도한 걸 요구를 해요. 군대에 가서 맨바닥을 기는 걸 하겠다고 애기 젖줘야 되는데 아이를 보육을 해야 되는데 여성이 가서 싸우겠다고 남성이 하는 걸 하겠다고 신체적으로 안 되고 하면은 상해를 입고 불구가 될 수 있는데 남자가 하는 걸 여자가 왜 못하냐 이상한 말을 해요. 나는 그 근원이 일제적 토착 왜고들이 우리나라의 생각을 왜곡을 시키고 자꾸 괴리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남녀간에 서로 좋아하는 관계가 아니고 남녀간의 대결 양상으로 몰고 가고 전투지를 높이고 왜 그런가 봤더니 일제는 여자가 강해요. 남자보다 여자가 강해요. 여자가 더 전투적이고 더 잔인하고 더 집요해요. 왜 그러냐니까 저들은 아이를 낳을 수 있대. 생산해서 애가 죽으면 또 낳으면 되지. 그런 참 기가 막힌 분의 표창자들이더라고. 그런 자들이 남녀평등이 하면서 여성 정책을 주도하고 군에 보내겠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시대에 있어서 여성의 아름다움은 돈 버는 아름다움보다는 말 그대로 우리 국가에서 모범적인 신사임당 같은 현모양처의 여성이 가장 아름다운 인상이라고. 여성이 무슨 총을 두고 칼을 두고 사람을 해줍니까? 여성은 생명을 낳고 아름다운 감수성을 전수를 하고 남자와 여자를 동시에 키워내는 훌륭한 아주 월등하게 인성이 있는 존재인데 그걸 왜 사람을 죽인댔습니까? 서로 살리고 화합하고 잘 사는 사회 만드는 훌륭한 인재를 키워내는 교육자요, 어머니
선생님으로서 그런 역할을 해요. 또 남편은 얼마나 좋은 존재입니까? 아내가 없으면 남편은 살기가 힘들죠. 부모가 돌아가셔서 아내가 죽으면 집하는 것보다 그렇지는 않다고. 그만큼 남편에게는 아내가 절대적인 인생의 동반자이자 훌륭한 친구인데, 여성의 아름다움은 돈이 아니라 폭력성이 아니라 간사함이 아니라 정체성이 아니라 말 그대로 아름다운 여인, 엄마, 아빠, 친구로서 이 사회를 깨끗하게 하는 순결한 사람으로서의 아름다움, 그런 여성으로 이 사회가 고주적으로 뒷받쳐주는 그런 정책이 있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세상에 돈 벌면 무시하고 엄마 아빠 역할로서 잘하는 부모로서의 역할은 이렇게 편하는 세태는, 일제 악마 같은 세태는 우리 사회에서 좀 멀리 사라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당이든 더불어민주당은 그 외에 누구든 간에 아름다운 여성이라는 상을 우리는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그런 아름다운 여성을 위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분위기와 인식과 또 역사성과 또 작지만은 국가적인 차원, 금전적인 지원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네, 그와 관련해서 또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우리나라의 검사는, 저도 집안에 그런 좀 연이 있습니다만은, 어렵고 힘들고 범죄에 노출되어 있을 때, 눈물 날 때, 그때는 가장 절실한 게 우리 사법계에 있는 분들, 경찰, 검사님입니다. 판사님이야 법정에서만 보실 수 있는 분들인데, 검사님은 일상에서 볼 수 있는 분들이죠. 가장 근접한 경찰이 가장 가깝습니다만, 어쨌든 검사가 좀 검사다워야 하는데 검사다워지 못하고 조폭, 일제 마피아 같은 자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이렇게 힘든 고통 속에서 쉽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현실이기도 하고, 또 검사했던 사람이 정치계에 진출을 해가지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데, 기대를 많이 했는데 많이 한 만큼 실망도 그 정도가 큽니다. 설상권을 지닌 청기유대하고 독자 판단으로 발표까지 할 수 있는 권한이 검사에게 있는데, 유죄냐 무죄냐 형사의 범죄를 가르는 그런 막강한 권한을 가진 검사가 우리 사회를 이렇게 더럽히고 추하게 만들고 암울하게 만든다는 것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위에 판사가 있기 때문에, 판사가 같은 류의 판사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일이겠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사회는 검사가 좀 멋있는 검사가 많이 바라본데 100에 100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단 하나의 악의 씨가 없고 완전히 순수 결정체와 같이 깨끗하고 맑은, 오로지 양심과 법률에 충성하여서 혼신의 힘을 다하는 그런 검사디어 검찰청, 그런 경찰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국가 정책은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 입법을 해야 하고, 국민이 또한 이에 대한 만족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기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최근에 사법부 불신을 일으킨 그 대법원장 조희대와 그 한쪽인 천대엽 행정처장이 참 일제의 검사 판사라고 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들을 합니다. 국회에 나와서 법사에서 그런 말도 하고,
간간히 하는 초음파 스피커 듣고 하는 말인지 누구 말을 듣고 하는지 몰라도 뭐 일레가 듣고 있다 뭐 어떻게 하고 뭐 창밖에 아니 뭐 그런 말을 하고 일본국의 토착의 비밀 조직인데 그런 자들을 교실하는 게 잡혀 나오는 겁니다. 그런 이재명이라는 대통령 후보 단신에 대한 말이 아니고 우리 국민 모두에 대한 그런 태도일 수 있는데 어떻게 특정인을 해치려고 하는 목적에서 그런 공부라는 이름으로 사법이라는 이름으로 그런 일을 하는지 참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권리 주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우리 권리와 우리 이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들은 상당히 돈이 많아요. 전범 호손들이라 우리나라의 경제를 통틀어 가지고 잡아칠 수 있는 쥐고펴갈 수 있는 우리 인생 전체를 사회 전체를 쥐고펴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지하 자금이 있다고 그런 말이 있습니다. 옛날에 국민일보에서 보던 내용입니다만 지하 경제가 4천조 원에 달한다는 거죠. 지금 한 15년 전인가 20년 전인가 일인데 지금은 규모가 한 5천조 원에 달하는 거죠. 어마어마한 거죠. 한 300만 명이 그런 지하 자금을 가지고 못할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 후보 되는 건 어렵지 않고 국회의원 되는 것도 뭐 어렵지 않죠. 대학 교수 맘만 돼요. 서울대학교 맘만 먹으면 들어가요. 그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일제시대 후로 70년이 흘렀는데 서울대학교가 그 1900년 초반에 설립됐는데 라펜젤레 선교사님이라서 그때 당시는 안 그랬는데 일제시대부터 그분들이 가진 것도 많고 이미 형성된 선거 시스템도 그렇고 모든 시스템을 중요 시스템을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법부 수장이 이렇게 자리를 오래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절도 그것은 오래 가서는 안 된다 것입니다. 그 이재명 씨뿐만이 아니고 저도 상당히 피해자예요. 아무도 조명해 주지 않아서 저 혼자서 이렇게 고전 못합니다만 법원 가면 그런 제보가 있어요. 현직 판사님과 간담회 때 식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저 사람이 대법원장이 아니라 김일래 씨 법원 감정을 먹고 사는 김일래 씨 저인데요. 법원 감정권을 못 주게 한다. 저는 평판이 잘나 있어서 근면성실하기 때문에 평이 좋은데 먹고 살 수가 없어요. 개인사업자 고졸보다 못 벌어요. 지난 금년 들어서 새로 한 건이 500도 안 돼요. 몇만원 보고 여러분 6개월 살 수 있습니까? 못 살잖아요. 그것도 아주 잘 산다고 누군가 소문에. 그 행정처장인 사람 나와가지고 뭐 김일래 뭐 어쩌고 하면서 뭐 어떻게 하라고 자기는 나를 죽이던 사람은 자기는 일본인이다 그런 소리 나오고 정말로 우리 검사님이 그런 사람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 검사님들이 굉장히 공생이 많으시는데 이런 일제 검사들이 많아서 공수처를 신설을 해서 우리나라의 길을 살리고 우리 국민의 인권을 좀 찾아주려고 만든 게 공수처인데 너무나 터무니없이 인력도 적고 또 테러도 많이 당하고 마음 걸리긴 검사를 하시고 나만 그래요. 어디 가서 먹는 것이 독극물이 아닐까 하는 걱정 속에 실제로 당해가지고 그러신 거예요. 오늘 검사님이 아선을 하시고 그랬는데 나도 그렇지만은 공수처 검사님 같으면 서부중에서 막 차 폭행당하고 보셨잖아요. 우리나라의 검사를 키우고 싶다면은 가짜 검사가 말하듯이 실력 없는 데가 가는 것이 공채가 아니라 민족의 정기가 살아있고 헌법을 수호하는 오롯이 살아있는
순수하고 공부 잘하고 멋있는 검사가 하는 것이 우리 공수처라고 저는 바라고 또 그렇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지원해 주시길 바라고 성원도 끊이지 않고 또 제보도 많이 하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이제 대법원장, 행정처장이 판사님들 인사하고 하고 이익과 불이익을 주는 사람들인데 저는 그분들이 내 인생을 진짜 메이데이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저 어디 가서 메이데이 들을 사람도 없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메이데이 하시겠어요? 듣는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아니 사법부 최종 판결을 내는 종국 판결을 내는 대법원이 일체 성향이 짙은데 우리 한국인을 해치고 빼앗아가는 그런 사상을 가진 자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한다는 사람이 일본 인재를 드리고 고급 인재를 드리고 우리는 고급 인재 필요 없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어디 가서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경제, 사법, 인생의 다 강제성에서 끝나는 그런 판이 일제판이 되어 있는데 이 메이데이 할 수 있고 이 메이데이 하는 절실한 사람을 정말로 우리 자기의 정권은 꼭 받을 수 있는 그런 참다운 권력의 정권이 되기를 바랍니다. 메이데이보다는 우리 플레이 하는 게 좋죠. 같이 우리 함께 재미있게 삽시다 하는 게 좋은 그런 렛츠고 투게더 하지 않습니까? 주어미건 사령관님도 오는 봄마다 꼭 한 번씩은 하시는데 정말로 그분들 말씀처럼 우리 선조님들이 그렇게 살아오셨다는 것인데 함께 갑시다. 자기 정권 잡으시고자 하는 분은 일제를 몰아내고 우리 대한민국의 순수한 혈통으로 순수한 정신으로 또 함께 사는 더불어 사는 민주주의 인권의 정권이 되시길 바라고 또 지지를 하겠습니다. 메이데이 하는 사람들을 부르시지 말고 화물새서라도 한 조직을 없애더라도 또 여러 조직을 만들어서라도 이렇게 해외에 많은 정부나라 협력을 한 일이 있어더라도 꼭 이루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만 마치겠습니다.